일단 한 장짜리로 제출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석지훈 씨 발표 내용에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국악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음악이 정말 유구한 역사의 결과물인 것도 있지만은 의외로 상당 부분이 20세기 이후의 음악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현행 연주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갖춘 것은 예컨대 18세기 판소리가 오늘날 21세기의 판소리와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18세기에는 음반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은 단적으로 지금 현재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930년대 판소리 음반을 들으면은 매우 낯설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듣기에는 뭐 그게 그거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공자들이 100년도 안 된 그 당시의 음악을 굉장히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악이라는 것이 의외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적하신 이른바 조선학에 대한 기획, 보급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정말 저도 달리 다른 의견을 낼 게 없는 문제고요. 근데 기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물론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학계의 관행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문헌 자료를 연구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 잡지에 발표된 이런 논설들을 주로 인용을 해서 조선학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이번 발표가 갖는 장점은 확실하게 그 음반 산업이라는 음악이 유통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1920, 3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음반 산업이 어떤 조선학의 발명 기획과 어떻게 만나는가 이제 이 점을 굉장히 좀 파고들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하나는 좀 결국 들어가면은 문예부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콕 집어 얘기하자면은 이기세와 이서구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특히 이기세는 지금 석지훈 씨의 발표의 어떤 그 흐름, 구도와 거의 이렇게 더 잘 맞는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딱 떨어지는 인물인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이기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의 지식인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자로서의 이기세, 지식인으로서의 이기세와 음반회사, 문예부장 및 기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계의 기획자로 활동하는 업자로서의 이기세가 과연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기세는 너무나 좋은 사례인 건 맞는데 그 밖에도 문예부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기세가 실제로 문예부장으로 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이 그렇게 아주 긴 것도 사실은 아니죠. 물론 꼭 문예부장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그런 관련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발례를 만약 든다면은 폴리돌 레코드 문예부장으로서 오히려 이기세보다 훨씬 더 문예부장 재직 기간이 길었던 왕평 같은 인물 또 많이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박영호 같은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음반 업계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기세는 좋은 예지만은 이서구도 괜찮은 예지만은 그렇지 않은 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왕평 박영호는 사실 그런 이기세나 이서구와 비견할 만한 활동 사례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이 논지 전개를 당시 음반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문예부장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기세나 이서구 같은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로 논지의 방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끝은 아니실 테니까 연구의 보완이 좀 확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지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논문이라는 게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20세기 전반의 초반에 음악 환경 또는 음반 산업 환경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근데 음반 판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로서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석지훈 씨의 논지 전개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록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도 앞서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적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학의 위기라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챕터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궁중음악이나 지배층의 음악 중심으로 보면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니까 궁중음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좀 매정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왕실이 사라진 마당에 그런 음악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배층의 음악 중심으로 본다면은 조선학의 위기가 20세기 초에 조선학의 위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은 일반 피지배계층의 민중의 소위 말하는 음악 환경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뭐 상극 새롭게 등장한 판소리의 정말 호황기이긴 했죠. 1910년대를 중심으로 전에 없던 극장 무대를 통해서 판소리 명창들이 그때는 참 벌이가 좋았지, 굉장히 뭐 반응이 좋았지 이런 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 판소리 또는 피지배계층의 음악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돌출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뭉뚱그려서 도식적으로 조선학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터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발표에서 여기까지 안 나가도 사실 뭐 무방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약에 조선학이라는 것이 특정 그룹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또 보급이 시도가 되었던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럼 과연 그 기획은 성공한 기획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음반 회사 문예부장들이 조선학에 관한 기획을 통해서 이런 음반 상품, 실제 음반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적에 그것이 그 기획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최종적인 어떤 그 결정권이랄까 이런 것들은 결국 대중이 얼마나 선택하고 소비를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적에 크게 봤으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찌 보면 조선학 기획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는 아직은 그런 징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40년대, 50년대, 60년대 거쳐오면서 이때는 이 조선학이 아니라 국악이 됐겠죠. 국악 시장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조선학의 기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세대 사람들이니까 193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실패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이 기획에 대한 평가 또는 연구를 할 적에 일단은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생각하면은 고려할 문제라고 그 생각 그것도 아까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토론을 써주신 것을 잘 읽고 지금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토론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기획의 성공 여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와 업자의 접점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평이라든지 박영호라든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사람들, 문헌으로든 아니면 다른 행적으로든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야 하고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들을 주목했던 것은 오늘날 이제 뭐 문화 콘텐츠나 이런 쪽에서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이른바 문화 생산자라는 개념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그룹핑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제가 이렇게 그룹을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더 면밀하게 보편적으로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말씀 이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당시의 공통 지향점이 결국은 컨텐츠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잘 팔릴 음악 컨텐츠를 찾는 것이다라고 이제 특히 업자로서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발표문의 경우는 각주 지금 99번 13쪽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음반 중 사할이 이제 경서소 묻은 작가였고 그 음반 중에 전체 사할 40% 가까이가 유행가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계속 비판이 들어오는데도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경서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랫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노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조를 하고 이 밖에 유행가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회사 방침이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자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 실리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특히 업자로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의 지향점과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들이 이제 예를 적어도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인터뷰라든지 자신들의 이제 글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때는 그 명분으로서 내거는 것이 결국은 조선학의 정화이고 이런 것에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조선의 향토와 인정 풍속을 드러내는 것을 기획해야 한다고 적어도 말은 그러니까 명분으로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것도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추후 보완이 충분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음반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음반 세 번째 이제 수업문의 세 번째 질문에서 나온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하고 저도 이제 한국음악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음반 복각이라든지 서지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어떤 문서 자료로 확보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판매고 같은 문제는 제가 이 조선총독부 문서는 앞으로 좀 그 가르침을 좀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석사 논문 원본에서는 이제 경기도 경찰부에서 1937년, 36년과 37년에 이제 연간 판매량을 집계했던 경성부에서만 판매됐던 음반의 숫자를 이제 집계한 기록이 있는데 1937년에 경성부에서 94만 장 정도의 음반이 소비됐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언론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37년 6년을 전해서 200만 장의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통계를 제가 이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경기도 경찰부에서 경성에서만 94만 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놓고 볼 때 경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략 그 정도가 그와는 필적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적지 않은 숫자가 유통되었다는 당시에 또 이제 음반의 유통 과정이나 유통 업체의 숫자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만 장이라고 하는 당시의 발언이 크게 이제 당시의 현실과 크게 어긋난다고는 이제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당시의 어떤 흥행 성공과 그 이후에 쇠락한 형태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이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저도 구체적으로 논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20년대 말 30년대 초 특히 이런 운동 조선학 기획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것은 항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문 지면과 이제 언론이나 그 밖에 다른 책이나 이런 걸 장례본 같은 걸 통해서도 당대인들이 조선학은 지금 인멸의 위기에 처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는 자체하더라도 최소한 당시의 언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명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결국 보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지금 말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처럼 1930년대 조선학 기획이 결국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느냐 하면 저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이제 앞으로 후속적으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63년에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제도, 인간문화재 제도가 나왔을 때까지의 영역에서 어떻게 어떤 것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저는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의 주제로 이제 좀 보아야 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방 이후까지 이제 이런 문화 생산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음반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계속 걸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60년대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적 차원에서 민족문화, 특히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 공연예술 이런 쪽으로 지원이 시작된 1960년대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어떤 연속성의 형태로 이제 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발표문 끝부분에서 제가 썼다시피 앞으로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추가하신. 이건 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뭐 반박 비문은 아니고요. 그냥 좀 쉬운 간단한 얘기를 하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만 1909년생이시거든요. 조선시대 분이었는데 1909년생이시면은 성년이 됐을 적에 1929년 치면은 거의 사회참여일부로 윤신덕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 정도 연배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쭤보면은 30년대에 그 뭐 날고기는 스타였다고 하는 이난영 남인수를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억하는 최초의 대중 가수는 이미자인 거예요. 100살 넘게 사셨는데도 105년을 사셨는데도 전반부 50년에는 음악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 매체 또는 대중문화라는 게 그래서 사실 연구에 난점이 있다는 거죠. 1930년대 음반 판매량 아까 그러니까 정답인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 대중매체가 대중성을 지향했던 건 분명하지만 얼마나 실제로 대중적이었냐로 따진다면은 매우 대중적이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약간 번나가 얘기 같지만 근본적으로 석재훈 씨가 진행하고 있는, 또 저도 동참하고 있는 이런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보완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완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이번 발표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겠죠. 근데 어렵긴 하지만은 사실 누군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그러니까 이 발표는 특히 아까 뭐 업자와 그 식자의 접점 말씀을 드렸는데, 식자와 업자의 접점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는 사실 사학계 그리고 국악계가 또 만나야 되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만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보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죠. 제가 사회지만 제가 그나마 이 정부 나름대로 가까운 데 보니까 제가 질문을 혹시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고요.